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E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린 환경 사업 부분하고 재생에너지 쪽 해가지고 태양광 쪽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린룸 환경 쪽은 5,087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이 신재생에너지 쪽은 658억 정도의 총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린 환경, 이 크린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크린룸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쪽 사업부가 훨씬 더 큰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작년에 이렇게 이제 그 신성이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된 건 이 전반적으로 이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가 이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따라서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발표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를 했지만, 삼성전자나 또 여기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또 미국에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이 투자에 대해서 이 시간 조절, 즉 미국에 투자하는 게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 한국에 있는 그 평택 공장에 대한 투자를 좀 늦춘 거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이나 신재생 쪽이나 전체적으로 다 좀 사업이 좀 줄어든, 위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신성 ENG가 나름대로 이제 크린룸이나 또 이런 그 태양광 쪽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가 하반기 때 많이 위축이 되면서 투자가 이연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이 이제 올해로 넘어온 게 많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2023년 주요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평택 P4나 또 P5도 그때 한참 삽질을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해버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이연된 투자들이 올해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큰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향으로 HBM3에 대한 그 12단짜리인데요. 이거에 대한 그 양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승인을 받았고 엔비디아로부터 하반기에 양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증설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캐파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로 2024년으로 투자 이연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 SK온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만드는 전기차 공장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건데, 여기에 드라이룸 공사를 현대 엔지니어링 통해서 발주를 받았죠. 신성 ENG가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서둘러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올해 10월 달부터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양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크린룸이나 드라이룸에 대한 이 건설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거고요, 공사가. 그래서 지금 크린 환경 사업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 부분이 보시게 되면 이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에 이제 신성ENG가 이 수출 쪽은 별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왔었는데, 내수 시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불발이 되고 지연이 되면서 이 국내 시장이 성장이 거의 뭐 멈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태양광 시장이 좀 위축이 되어 버려 가지고 이 신성 ENG도 해외 수출을 올해부터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쪽은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도 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재작년보다 매출 외형이 그 줄어든 것도 볼 수 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그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이러다 보니 신성 ENG에 대한 실적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성 ENG가 삼성전자나 SK온이나 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데로부터 받아놓은 이 수주가 꽤 상당합니다. 이게 이제 이연되지 않고 제대로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투자가 되면 신성 ENG 실적이 꽤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연된 것들이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이제 그 투자 재개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신성이엔지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들이 엄청나게 건설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설되는 곳에 이 클린룸이나 드라이룸이나 뭐 이 FFU 같은 그런 클린룸에 들어가는 그 핵심 장치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신성이엔지에서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신성이엔지가 직접 가서 공사를 합니다. 자기네 클린룸을 갖고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수요가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만 투자가 되면 신성이엔지는 올해 사상 최고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최대주 지분이 20.81%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날 때마다 이게 이제 그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하반기, 그러니까 그 4분기까지 해서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2,6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2,600원이면 지금 현재가보다는 좀 그 높은 거죠. 좀 높긴 한데 2,600원을 나타낸 건 작년에 줄어든 매출 외형과 반토막이 낸 순이익을 갖고 2,600원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이연된 것들이 올해 이제 투자가 재개되고 하면 매출 외형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성이엔지는 상당한 그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신성이엔지는 길게 보면 그러니까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회사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실적 호전을 분기마다 확인을 하면서 주가에 반영하는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길게 볼수록 이 신성이엔지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길게 보시는 안목을 갖고 종목을 찾는 것도 뭐 수익을 위해서 좋은 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